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되었는데,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어떤 설계 기법과 관련된 새로운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다뤄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로 저 그리퍼, 그립이라는 게 딱 이제 잡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립감 하듯이. 그 그리퍼의 손가락이 3개인 구조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와는 상당히 다른 접근이죠. 테슬라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갖춘 여러 관절로 사람처럼 이렇게 바로 뭔가 동작을 할 수 있는 거를 AI로 최적화해서 잡는다라고 하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 엔지니어들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데 상당히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그리퍼 이름이 GR2 그리퍼인데요. 여기에 숨겨진 핵심 원리는 또 무엇인지, 이게 기존과는 뭐가 다르고, 저게 휴머노이드에 도입되었을 때 저렇게 막 돌아가죠. 저러한 구조를 가졌을 때의 장점과 한계 같은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퍼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 로봇 암, 이 공장에서 팩토리 구조로 이렇게 잡을 때 그리퍼라는 구조는 많이 사용되던 개념이죠. 사실 로보틱스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도 흔히 로봇 매니플레이터의 끝에 있는 집게를 통해 가지고 이 끝에 있는 위치가 궤적을 따라서, 트레젝토리를 따라서 마지막 엔드포인트에 닿게끔 하는 것, 그리고 그걸 벌려가지고 이 모터에 버틸 수 있는 악력을 통해서 집어서 나오는 것. 그래서 기존과 그렇게 뭐가 다른데? 라고 하면은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철학 측면에서는, 설계 철학 측면에서는 단순한 집게의 형태에서 이제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는 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는 이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이렇게 견고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하나의 이 모터가 돌 수 있는 이 토크도 굉장히 세야 되고, 충격을 받았을 때도 이게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딪혔을 때도 손상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견고하게 가져가는 어떤 설계의 것들은 기존에 있던 GR1이라고 하는 1세대 그리퍼,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제는 그리퍼가 이 하나의 집게가 아니라 지금 손가락이 3개잖아요. 여러 손가락을 사용해가지고 특정한 구조의 그리퍼를 잡을 때 이걸 돌려가면서 집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손가락이 3개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구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의 엄지가 서로 마주 보는 형태로 설계가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단순히 그냥 쥐는 것을 넘어가지고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물체를 좀 정교하게 비튼다라거나 뭐 잡거나 흔든다거나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섬세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설계의 주요 포인트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막 이렇게 180도로 돌고 막 이러잖아요. 손가락도 안쪽뿐만이 아니라 바깥쪽, 그게 뒤쪽으로도 완전히 어떻게 꺾이는 굉장히 특이한 관절 설계를 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 이게 손가락이 이게 뒤로 더 안 가잖아요. 물론 가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 일반적으로는 안 가잖아요. 이게 뒤로 가더라도 이게 딱 꺾이는, 막 여기서 멈춘다라거나 이런 게 많은데, 손가락이 지금 3개밖에 안 되지만 얘의 각도를 더 뒤로 간다라거나 엄지손가락을 2개 구조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성을 보장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렇게 섬세하게도 잘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죠. 그냥 보면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 옵티머스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기괴하다라고 여전히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하더라도 다양한 걸 구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저 손 자체가 셀프 컨테인드 모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프 컨테인드가 무슨 말입니까? 요거 하나로, 요 그리퍼 하나가 있으면은 요거 하나로 모든 기능이 다 갖추어져 있는 독립적인 부품이라는 거예요. 요것만 똑 떼가지고 뭐 구동계라든가 뭐 센서라든가 컨트롤러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이 안에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로봇팔에 딱 그냥 꽂아서 쓰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손 부분을 보시면은 손가락 관절마다 위치한 7개의 액추에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런 모터는 BLDC를 많이 쓰죠. 브러실리스 DC 모터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작은 크기에서도 이 손가락의 악력을 존재하게 해야 되니까 힘을 꽉 주면서도 정밀한 제어가 가능할 수 있는 소형 모터를 여기에 딱 박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손가락 내부에 어떤 근육을 심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 자유도가 7자유도라고 하니까 인간의 팔과 유사한 수준의 복잡한 움직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끝에 보면은 여기에 약간 고무처럼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로봇의 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텍타일 센서가 들어간 거죠. 이거 테슬라 옵티머스에서 이렇게 짚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센싱이 돼가지고 압력을 인지를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 입력을 받아서 다시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는 형태로 하니까 좀 섬세하게 컨트롤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은 엔간한 것들은 좀 잘 거술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저기 휴지 같은 것도 뽑고 있고,
저도 석사 때 이게 피에조 일렉트릭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뭐 심박수 측정이라든가 이런 센서를 이용한 적도 있는데 보통 이제 압력 저항 방식으로 하면은 피에조 방식으로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정면 용량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거는 뭐 알아봐야겠지만도. 그래서 텍타일 센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 끝에 저기 고무 부분에 있으면은 저 끝 부분에 대한 압력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느 정도 힘을 줘야지만이 딱 적절한 힘을 줘서 이동할 수 있겠느냐를 서로 이제 클로즈드 루프로 계속 제어를 하면서 계속 그 힘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컨트롤하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저 그리퍼랑 같이 지금 반짝반짝반짝거리고 있죠. 저 빨간 색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모터 덩어리라고 하기보다는 요 안에 모든 컨트롤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냥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터를 뭐 제어하는 드라이버라든가 뭐 센서 신호를 처리하는 프로세서 그리고 통신이랑 그 본체랑 또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인터페이스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그리퍼를 완성형으로 맞춘 것이 아닌가. 테슬라도 역시 또 이제 그 덱스터러스 3세대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 손만 보여준 것이 이거 자체의 어떤 컴퓨팅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많이 받아서 요 안에서 내부 처리를 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많이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아마 휴머노이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간다라는 느낌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로봇 본체랑 손 사이에 너무 많은 이 배선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겠죠. 안에서 일단 처리를 할 거니까. 그러면은 본체로 이미 가서 뭐 또 처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형태로 덱스터러스를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뭐 거의 모든 물체를 다 잡을 수 있겠죠. 근데 특히 저렇게 그리퍼를 크게 잡아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악력이 세다 보니까 섬세한 것들을 뽑는 것뿐만 아니라 무거운 부품도 흠집없이 조립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뭐 현대차 같은 데 적용이 되면은 저런 거를 이제 좀 섬세하게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물류창고에도 저런 거 이제 넣는다거나 뺀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좀 위험한 환경에 사람들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사람들이 출산이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줄고 있는데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뭔가 대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차 확장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얼마나 섬세한지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옛날부터 원래 좋은 것만 다 뽑아가지고 보여주는 경향, 뭐 이거는 요즘 다 그렇죠 사실. 근데 인간 손과 비교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섬세함을 잘 보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도입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좀 더 나와봐야겠죠. 아예 인간의 손 정도의 자유도와 그러한 섬세함을 지향을 하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가 아니면 피규어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조금 더 이제 굵직굵직한 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게 컴퓨팅이 별도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또 프로세서 이제 배터리 소모량이라든가 그런 정교한 만큼 또 유지 보수가 비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결국 양산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거고, 그러한 점에서 이번 결과가 어떻게 실제로 도입이 될 수 있는지, 휴머노이드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등등을, 혹은 또 휴머노이드가 아니더라도 저 팔만 프로세서로 해서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한번 기대를 하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은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애플워치 내용도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고 스토리로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정보들, 많은 재미있는 내용들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